안녕하세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MC 윤시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할 한호 네. 마왕 아닌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왕령이 잠시 실직한 관계로 뱅진이가 대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옆에 마른 사람이 있다가 덩치 큰 사람이 있으니까 좀 그렇네요. 제가 좀 많이 가려집니다. 네. 자 윤시원의 공포라디오는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멤버들이 읽어드리는 기존 방식은 그대로지만 매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셔서 다양한 미스테리한 대화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포라디오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혹시 아세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 카노 씨. 저도요. 저는 웹툰도 한 번씩 봤었어요. 그 시리즈 좀 많잖아요, 엄청. 공포 웹툰계에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원주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포 웹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작가님이시죠. 사실 저를 공포로 인정 안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독자님들 중에서. 왜요? 마지막 장면들을 항상 개그로 풀어서 끝내가지고 욕도 많이 들었어요. 너는 가짜다 막 이런 식으로. 여기도 텃세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저도 처음에 17년, 18년도 넘어가는 시점에 방송이 너무 무섭게만 하니까 시청자가 유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개그로 풀었거든. 되게 많이 먹거든. 여기에서는 웹툰 작가님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네. 네네. 이제 웹툰 자체 이름이나 이제 안에 내용 같은 거 이런 거는 막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작가님 얼굴을 다 모르고 보다 보니까 맞아. 모든 웹툰들을. 네. 근데 요즘엔 작가님들도 이제 매체에 나오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하시는 게 많아서 어떻게 좀 많이 출연하세요? 아니요, 저는 많이는 출연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또 여기까지 오셨는지. 윤시현님 채널을 제 와이프가 되게 좋아해요. 무서운 거 잘 못 보면서도 계속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같은 공포 아니에요? 아니 근데 계속 그것 때문에 악몽 꾼다고 하니까 보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그럴 건 보지 마라. 꾸역꾸역 보다가 이번에 제안이 왔잖아요. 네네. 제가 그 와이프한테 말했어요. 그냥 바로 그냥 가라고. 해가 좀 따라갔다 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못 간다고. 그 폐가는 절대 못 따라가시는 거죠? 제가 진짜 쫄보예요. 근데 또 공포 쪽에 계세요? 제가 쫄보라서 그게 재밌어요. 아, 제가 상상하는 건 어차피 자유니까. 맞죠. 그쵸. 제가 또 작가님들 나오면은 또 궁금했던 게 지금 이제 또 작품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할 예정인 작품들도 있으실 거고 보통 어디서 영감을 많이 얻으세요? 공포 쪽이시니까. 저는 사연을 진짜 많이 받고요. 사연도 부족하다 싶을 때는 막 커뮤니티에 대회도 열어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글들 읽다가 보기도 하고 인터넷에 네. 보면은 수많은 도시괴담들이 있잖아요. 출처 불명이 그런 것들 보면은 또 영감이 떠올라요.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다시 재창작. 재창작하고 이런 관점도 있겠구나 싶은 것도. 그럼 이 질문이 또 빠질 수는 없는데 혹시 귀신 믿으세요? 귀신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귀신이 있어야 저희가 계속 그렇죠. 먹고 살 수 있고.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귀신 있으면 흉가 체험 많이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보 많이 받으시니까 아시겠지만은 공포 쪽이 좀 뭐라 그래야지 텃세가 좀 심해요. 공포를 하면 너무 무섭다. 맞아. 개그를 하면 야 너 공포 가볍다. 너무 가볍다. 이 중간 선상 잡기가 너무 힘든데 솔직히 그거에 좀 맞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그냥 사실 그런 항의를 받을 때는 그냥 무시하는 편인데 그래도 살짝 긁히시잖아요. 긁힐 때 비교하면 긁혀요. 비교 맞아. 다른 작가랑 비교하면 긁힐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차라리 그냥 나 욕하면 상관이 없어요. 꼭 비교를 하시나요? 꼭 댓글에다가 막 이렇게 그래서 좀 긁혀가지고 없애버리면 부캐가 다시 성이름 씨가 나타나서 또 이렇게 하고.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연을 읽어볼 텐데 근데 공포 사연을 직접 얘기해 보시는 건 처음이시죠? 입으로 읽어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사실. 그래요. 이렇게 다 그림만 그리셨으니까. 오늘 준비된 사연은 총 3개고요. 이렇게 원주민님이 멤버 2분 중 1분을 선택해서 그분이 읽어야 하는데 지금 녹화 초반이잖아요. 네. 만약에 읽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첫 느낌으로는 누구한테 읽으라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분 다 처음 봐가지고. 눈 안 마주치고 딱 하시는 느낌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이제 분량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네. 못 읽으면 병풍이고 읽으면 그래도 하나 나가는 거라서. 거기서 많이 들어본 대사인데. 오늘 목소리가 되게 중후하셔서 네. 공포 사연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친구요? 네. 네, 맞죠. 목소리가 그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 못 읽어요. 그것도 또 읽는 연습 좀 해 좀. 요새
부담기 때문에 저희가 겁나 연습하고 있습니다, 형님. 방금도 말 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그럼 원주민님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준비한 사연이죠. 그래요? 제안을 받고 제가 가지고 있는 괴담들 중에서 몇 개를 이렇게 후보를 보내드렸어요, 작가님에게.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건데 몇 년 전에 했던 원주민 괴담 대회에 나왔던 수상작 중에 하나입니다. 반텔러라는 분의 사연이고요. 텔러님. 제목은 거 가지 마라라는 마라입니다. 제목이 진짜 특이하다. 거 가지 마라. 거자가 이거 사투리 아닌가요? 사투리인데? 경상도? 그거 가지 마라. 맞아. 맞네. 경상도네.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민. 이 이야기는 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공군 부사관 출신이었습니다. 친구도 아직 입대한 지 1년도 안 된 햇병아리 시절에 자기 밑에 전입 온 신병 하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신병 친구가 눈빛도 어딘가 초점이 없고 뭘 하든 의욕이 하나도 없어 전혀 군인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신병 친구는 아예 신병 교육대에서 관심병사 딱지를 달고 온 병사였습니다. 그래도 친구는 이 신병을 끝까지 어르고 타이르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친구의 진심이 통했는지 신병도 조금은 마음을 열고 친구에게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친구도 어떻게 보면 막 입대한 사회초년생이라 돈도 입지도 없는 처지였지만 부사관을 설득해 이 신병을 데리고 부대 밖으로 나가 면담을 했다고 해요. 지금이야 흔하지만 초봉 부사관에겐 부담스러운 치킨에 소주까지 사주면서 친구는 진심으로 신병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신병은 친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정작 면담 신청을 한 사람은 신병이었지만 친구는 보채지 않고 끝까지 겼습니다. 빈 술병이 한 병, 두 병 쌓여가지만 신병은 드디어 마음을 먹었는지 본인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신병은 입대 몇 주를 앞두고 친한 친구 2명과 낚시를 가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녀석들이라 여행 계획부터 웃음꽃이 넘실넘실 피었대요. 그렇게 며칠의 논의 끝에 제천에 있는 한 저수지로 목적을 정하고 각자 집에 허락을 맡아오자 하는 말을 끝으로 그냥 각자 흩어졌습니다. 신병은 그렇게 막 엄하지도 않았던 집안 환경이라 흔쾌히 허락해 주실 거라 믿었는데요. 뜻밖의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신병의 아버지가 대뜸 너 그거 가지 마라. 어떻게 하신 건지 신병이 말도 하기 전에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야기 말미에야 친구가 말해줘서 한 사실인데 신병의 아버지는 무당이셨다고 합니다. 신병이 성인이 되고 가는 첫 여행이었고 이미 친구들과 약속도 다 정한 상태라 신병도 물러설 수 없었대요. 신병은 사고 안 치고 무사히 돌아오겠다고 몇 번을 설득해서야 겨우 마음에 들렸다고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사실인지 신병의 아버지는 여행을 허락하는 대신 조건 한 가지를 달았어요. 대신 이 말 명심해라. 거 가서 누가 부탁하거든 절대 들어주지 마라. 절대. 신병은 여행을 허락해 주겠다는데 그게 대수겠냐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어요. 그렇게 신병과 친구들은 각자 낚싯대는 물론 텐트까지 가져가 설치하고 젊음을 만끽하기 시작했어요. 남자 셋이 뭐 그리 재밌겠냐마는 한적한 저수지에 자신과 친구들밖에 없으니 남 눈치 볼 필요도 없이 마음껏 놀아 참 행복했대요. 대낮부터 낚싯대 걸어놓고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해가 훌쩍 지나간 이후였어요. 오자마자 술을 마셔야 돼서 그런지 초저녁부터 술이 동이 났고 저녁 창거리도 부족해진 신병 일행은 슈퍼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혼자 갈지 둘이 갈지 의논하다가 나이도 어둡고 하니 둘이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2명은 장을 보고 1명은 남아서 낚싯대를 보기로 했어요. 가장 가까운 슈퍼도 20분은 좋게 걸어야 나오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여행 며칠 전 발목을 접질러 통증이 좀 있었던 신병이 낚싯대를 지키고 친구들이 슈퍼를 다녀오기로 했어요. 혼자 하는 낚시는 심심함 그 자체였습니다. 입질이라도 오면 좋을 텐데 입질도 없고 벌레 우는 소리만 사방에 들렸대요.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만 같은 별들이 어두운 하늘을 수놓고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안 와? 슈퍼를 다녀오고도 남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친구들이 오지 않아 욕짓거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길이 비포장도로라 어두워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나?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나? 아니면 나를 버리고 그냥 집에 갔나? 밤이 깊어갈수록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대요. 신병은 혹시 이미 와서 나를 놀리려고 어디 숨어있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기까지 했대요. 전화를 안 해본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외진곳까지 전파가 잘 닿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신병은 방공기도 쌀쌀해지자 포기하고 먼저 텐트 안으로 들어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침낭에 들어가서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애꿎은 배터리만 소모할 뿐이었어요. 밤이 새벽으로 깊어갈 무렵 살짝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돌아온 친구들로 추정되는 그림자 2개가 일렁이었어요. 야, 이거 완전 무겁다. 나가서 좀 도와줘. 야, 뭐 하다가 이제 초오냐? 그제야 신병은 친구임을 확신하고 왜 이제 왔냐 친구들에게 욕 한 바가지를 해주며 나가려고 했대요. 신병이 텐트 밖으로 나가기 위해 텐트 지퍼를 잡는 순간 신병의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누가 부탁을 하더라도 절대 들어주지 마라. 그 누구라도. 순간 친구들의 그림자를 다시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슈퍼에서 사온 물건들이 많다는 말과 달리 그림자로 보아 손에 뭘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나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니네가 가지고 들어와. 장난하냐? 빨리 열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친구가 맞았지만 뭔가 이질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점점 재촉하는 목소리에 협박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텐트 문은 지퍼가 양쪽으로 다 달려있어 밖에서도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니들이 열고 들어오라니까? 친구들의 아우성이 점점 심해지자 신병은 버럭 귀를 막고 소리를 내질렀대요. 그러자 이 순간 조용해지더니 그림자도 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신병은 진짜 그림자가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텐트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텐트 밖은 언제 그랬냐는데 고요하고 풀벌레 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한기가 몰려오더니 운 좋네. 너무 놀란 신병은 침낭으로 들어가 오들오들 떨며 남은 밤을 지새웠대요. 그 당시 신병은 친구보다 아침이 더 기다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또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저기 제가 길을 잃었는데 날이 밝을 때까지 좀 들어가 있어도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외진 저수지까지 여자 혼자 길을 헤맨다니 신병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까처럼 흐릿하게 그림자가 비쳤지만 여자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크기의 그림자가 넘실댔어요. 따로 잠기지 않았으니까 열고 들어오세요. 만에 하나 진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한 신병은 침착하게 사람이면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식으로 여자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냥 보내줘요. 하지만 여자는 막무가내로 텐트 문을 열어달라 재촉했대요. 아, 직접 들어오면 된다니까요? 들여보내달라고! 들여보내달라니까?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일그러지더니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해괴한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신병은 너무 놀라 그대로 몸이 굳어버리는 줄로만 알았대요. 또 안 속네. 아까 들렸던 목소리에 신병은 기겁하며 다시 침낭에 들어가 날이 밝을 때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벌벌 떨며 버텼다고 합니다.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간밤에 이상한 일을 겪었던 신병은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지만 경찰이라는 남자는 진짜 사람이었는지 직접 텐트 문을 열고 신병을 맞이했습니다. 상대가 경찰이었지만 신병은 드디어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하여 버선발로 나가 경찰을 반겼어요. 이윽고 안정이 된 신병은 경찰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슈퍼로 향하던 친구들이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상한 점이 친구들은 슈퍼로 가는 길 인근 냇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날은 물이 불지도 않았고 길에서 냇가로 내려가는 길도 남자들이 떨어져 죽을 만큼 높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신병은 친구들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도망치다 군대에 입대했지만 제정신으로 있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 친구는 이 신병을 돕기 위해 정신과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물심양면 도와줬지만 결국 신병은 의가사자 판정을 받고 제대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또 덧붙여 말하기를 그 신병은 텐트에서 만났던 귀신이 친구들을 잡아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병이 만났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신병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존재가 친구들을 데려간 것일까요? 야, 나 친구들 죽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저도요. 네. 앞에 심지에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왜 안 오지? 나도 계속 이제 그런 거야. 그쵸. 보통 그 카나다 가가지고 먹을 거 좀 사와는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전화 통화하고 해도 1시간 반이잖아? 그죠? 맞죠. 그래서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했는데 친구도 죽었구나. 당사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분도 신기한 게 친구들이 안 오면 나가볼 법한 한. 맞아. 네, 안 나가네요. 여기였을 때 아버지가 분명히 이 말 명심해 절대 어떠한 부탁이라도 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도 네. 사실상 친구들이 야 문 열어 그러면 잠깐만 이거 방심하고 열 수 있잖아. 무조건요. 난 열었을 것 같아. 저도요. 근데 어떠한 부탁이라고 했으니까 절대 열면 안 돼. 뭐야 이 사명감. 이것만 봤을 때는 분명히 효자입니다. 네. 근데 이 정도 위험이면 만약에 이제 우리 아들이 아빠 놀러 갈게 하는데 내가 뭐 봤어. 한 번에. 잠깐만. 씨발 이거 열면 좆대는데? 네, 맞아요. 야 가지마 이 새끼야 이럴 것 같은데. 맞아. 사실. 근데 이거 귀신이 약간 이건 조금 엇나간 얘기긴 한데 귀신이 전략을 잘못 세운 게 네. 처음부터 여자인 척을 했으면 열어주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아. 아빠 미안해 하면서 말했을 거야. 미안해.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사연에 신병이 네. 의가사 전역을 하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 그 신병이 아버지도 무당이었다고 하니까 네. 그때 신병이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예상해 봅니다. 근데 이 귀신이 좀 특이한데 이 귀신의 정체가 뭘까요? 일단 사람을 죽이는 해치는 귀신이잖아. 물귀신 아니었을까요? 저수. 물귀신. 사수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물귀신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근데 진짜 저수지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에이, 저수지에 그런 게 어딨어. 막 생각을 하는데 저수지를 진짜 많이 가봤어요. 네. 밤 저수지 갔는데 근데 진짜 뭔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면 검은색 같은 게 이렇게 떠간다. 아, 물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옆에 무당한테 물어보면은 그게 넋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네. 저기
또 물귀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하는데 신기하긴 해. 뭐가 시커먼 게 물 바로 수면 위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떠가. 물고기인가? 베스 뉴트리아. 뉴트리아. 네, 맞아. 요즘 생태 파괴 중. 그럼 이 얼굴 한 번만 보여주지 이렇게 딱. 이렇게. 물고기 먹으려고 밑에 보고 있는 거야. 아 맞아. 귀신을 안 믿으시는가 봐요.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럼 진짜 이게 물귀신 아니면 혹은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니까 확실히 좀 레벨이 높네. 이 저수지 알고 싶습니다. 맞아. 나도 가보고 네, 싶다.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텐트 치고 가보고 싶습니다. 제천까지는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제천이에요? 또 찾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형님 저희는 오면 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겠다고. 이 형이 먼저 열게 하고 제가 밖에서 망 보겠습니다. 오 좋다. 너 밖에서 망보면 큰일 나지. 내 거에서 나 죽어서 망 친구들 되는 건데. 제가 텐트에 있겠습니다 형님.